해수부 관계자들이 외목항을 방문해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공모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진시의회가 6월 두 번째 의원 출무일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운영했습니다. 백제문화재가 오는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이어 9월 문화제를 통해 백제 문화의 정수를 선보입니다.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군청에 본부를 마련하고 당진 땅 사수를 위해 다각적 대응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산시청 비서실에 근무하던 공무원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한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JIB 뉴스입니다. 정부가 2009년 마리나 법률을 제정하고 2010년부터 10년 단위로 마리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당진시가 해수부에 마리나 항만 개발 공모 사업을 제출한 데 이어 어제 해수부의 평가위원회가 외목항을 방문해 사업 공모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점형 마리나 항만 사업 추진을 위한 평가위원 현장 방문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마리나 항만 사업 평가위원으로는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재무, 관광, 운영, 건설 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거점형 마리나 항으로서의 당진만의 강점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수도권과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 수도권의 해양 레저 인구를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해 중국과의 표속선 운항 예정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유리한 점 등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해 8월부터 거점형 마리나항 유치를 위해 용역을 실시해 개발 규모와 사업 타당성 등에서 유리하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당진시의회가 6월 두 번째 출무일을 갖고 7개 부서 12건에 대한 업무 협의와 조례안 심의, 시정 운영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신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의회는 25일 2015년 6월 두 번째 의원 출무일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출무일에서는 7개 부서 12건에 대한 업무 협의와 안효건 의원과 양기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설명,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세부 협의사항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계획과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당진시 자체 변호인단 선임 결과, 범도민 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 계획 등으로 업무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한편 이재광 의장은 당진시의회 개원 1년을 맞아 각 분야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알차게 반영됐는지 꼼꼼하게 살펴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백제, 온화하면서도 섬세하고 화려함을 특징으로 하면서 당대 국제적 수준의 불교 문화를 떨쳐 일본, 중국을 넘어 인도에까지 그 영향력을 끼쳤었죠. 그 백제 문화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백제문화제가 오는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올해 9월 26일부터 축제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전해드립니다. 백제문화추진위원회가 제33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백제문화제 실행 계획 심의 및 확정을 마치는 등 축제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60일의 축제는 감년을 맞이하는 만큼 새로운 60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오는 7월 4일 백제문화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처음 열리는 행사인 만큼 전 세계인들과 함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합니다. 문화제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백제 다시 태어나다라는 부제로 역사, 문화, 교육, 다양성, 흥미와 재미를 바탕으로 백제 문화의 중심인 부여읍 시가지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온화하면서도 섬세하고 화려함의 특징으로 당대 국제적 수준의 불교 문화를 나타내며 그 영향력을 동아시아에 두루 떨쳤던 백제. 제60일의 백제문화제에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충남 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군청에 대책위 본부를 마련했습니다. 당진시가 법적 대응에 들어간 가운데 시민 차원에서도 당진 땅 수호에 다각적인 대응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인데 본부 현판식이 진행된 현장에 신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남 도계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군청 평생교육관에서 개소식을 갖고 당진 땅 사수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 김종식 당진시 개발위원장, 박영규 공동위원장 등 대책위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어 박영규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으며 결의문 낭독을 통해 부당한 관할권 신청을 각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진 평택항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면서 당진시의 관할은 2004년 현재에서 당진의 관할로 인정한 제방 안쪽으로 국한시키며 나머지 당진의 바다 250여만 평을 평택시의 관할로 의결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김동완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매립지 관할 분쟁에 평택시의 편파적 결정을 내린 정종섭 행자부 장관을 집중 추궁하고 연육교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역 간의 분쟁을 조장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동완 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13일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당진 29%, 평택 71%로 분할 관할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분쟁을 조정해야 하나 오히려 분쟁을 조장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도의 경계를 정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하지 못한 무책임한 장관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신임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도 당진과 당진 평택항 매립지를 연결하는 연륙교와 관련해 질문을 이어나갔습니다. 연륙교가 특정 지자체의 이기주의적인 반대로 건설되지 못한다면 국가 발전이 저해되는 것은 물론 경제성이 입증된 연륙교가 반드시 건설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당진시와 충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이 3자 협약을 맺으면서 관내 특례 보증자금 규모가 1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확대됐는데요. 지역 내 소상공인 80명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진시가 충남도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3자 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자금의 지원 규모가 기존 1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당진시 소상공인이 특례 보증자금을 신청할 시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 지원 규모의 확대로 지원자도 40명에서 8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특례 보증자금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자금 소진 전까지 해당 서류를 지참해 관내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내부 심사와 신용보증서 발급 과정을 거친 뒤 대출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사치양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관내 소상공인은 충청남도의 자금 지원을 통해 대출 이자의 2%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벌써 6월의 끝자락을 향해 가면서 2015년 절반이 흘렀습니다. 상반기 동안 당진시 운영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김홍장 시장이 상반기 업무 추진 보고회를 열어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홍장 시장이 지난 24일 각 부서별 담당자를 소집해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열린 자체 점검 결과 총 469개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20건, 정상 추진 사업은 440건, 미착수 및 부진 사업은 각 4건 등으로 확인돼 올 초 당진시가 계획한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농업, 복지, 문화 분야 등 각 부서의 주요 성과로는 2014 상하반기 연속 고용률 2위 달성, 당진형 삼농혁신 기반 마련, 무형유산도시 선정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환경 분야, 주민자치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시장은 이 여세를 몰아 남은 하반기에도 서민 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미착수 사업은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공직자들에게 책임과 소신, 전문성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올해 9월에 완료되는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민선 6기 초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JIB 뉴스 정성경입니다. 서산시청 비서실에 근무하던 공무원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완섭 시장 취임 이후 특별 채용된 A씨가 동료 직원들과의 심적 갈등을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지희 기자입니다. 서산시청 비서실에 근무하던 공무원 A씨가 22일 오후 4시 50분께 성남동 양수장 수문개폐 장치 난간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한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완섭 시장 취임 이후 특별 채용돼 운전요원으로 근무해왔으나 동료 직원들과 심적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시장님에게 누가 될까봐 괴로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점 등을 감안해 비서실 직원들 사이에 문제는 없었는지 정확한 자살 동기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이어서 놓치기 쉬운 당진의 소식들만 모아봤습니다. 당진의 놓치기 쉬운 소식들을 쉽게 알아보는 시간, 주간 소식통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대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지난 3월 화재로 집을 잃은 고대면 주민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줘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이 퍼지고 있습니다. 최모 씨는 지난 3월 화마로 집을 잃었는데요. 고대 로타리 클럽 회원들은 최 씨가 넉넉지 않은 형편에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보금자리 마련에 뛰어들었고요. 이 사업에 지역업체와 기관단체, 개인이 성금을 기탁하면서 새 집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남일이 아닌 내 일처럼, 내 가족의 일처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았기에 그 감동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 로타리 클럽 회원들은 지역사회 발전과 어려운 이웃 돕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회원님들의 봉사정신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에 당진시가 제안한 폐열 활용 에너지 공모 사업이 선정돼 국비 33억 원을 확보했었는데요. 사업의 윤곽을 그리는 온배수 시설단지의 기본 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난 19일부터 들어갔고요. 앞으로 5헥타르 규모로 시설단지, 관광단지 등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온배수 시설을 통해 해양 생태계의 환경 변화 문제를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을 통해 지역 내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시설이 들어서는 성문면 교로리가 당진을 대표하는 화해 전문단지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에는 입맛도 없어지고 계속 갈증을 느끼게 되죠. 이럴 때 얼음을 동동 띄운 미숫가루를 쭉 들이켜면 갈증도 한 끼 식사도 거뜬할 텐데요. 당진 송화급 적십자 봉사회가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미숫가루를 전달했습니다. 미숫가루에는 보통 정성이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봄부터 직접 쑥과 잎을 채취하고 곡물은 지역 농산물을 찌고 말려 정성 100%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입맛과 건강까지 챙겨 여름을 잘 나시도록 배려하는 송화급 적십자 봉사회의 센스 정말 돋보입니다. 대오지 쓴바귀가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등록되면서 앞으로 당진의 대표 농산물로 거듭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은 농축산수산물이나 가공품의 품질, 명성 특성이
본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만의 고유 상품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보호해주는 제도인데요. 보성녹차, 고창 복분자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죠. 대오지 쓴바귀는 2005년부터 야생에서 자라던 쓴바귀를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전국 쓴바귀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당진을 대표하는 농산물로 지정될 만합니다. 앞으로 쓴바귀는 대오지 쓴바귀. 지금까지 주간 소식통이었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제3회 충남 6차 산업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농업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6차 산업화 성공 모델을 발굴 확산하고 농업인의 6차 산업을 촉진시키는 데 그 의미가 큽니다. 논산시 궁골식품과 영농조합법인, 예산군 가야수라간 등의 경영체가 충남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로 선정됐습니다. 서산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15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선정식에서 지속 가능 경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상은 정치, 경제, 행정 등 각 부문의 CEO를 대상으로 개인 역량과 경영 성과,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탁월한 성과를 올린 최고 경영자에게 주는 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장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통해 서산을 서해안권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예산군이 지역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해결하고 상시 봉사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직문화 창조에 기여하기 위해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군은 자원봉사 활동을 다양화해 참여를 유도하고 1365 자원봉사 시스템 홍보를 통해 등록률과 활동률 제고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군은 공무원 봉사활동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봉사활동 실적 인센티브 부여 등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인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대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은 최근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대형 관정을 개발하고 소방 차량과 방역 차량, 산불 차량 등을 임차해 긴급 농업용수 공급을 추진하는 등 물마름 현상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가구의 지원 확대를 위해 홍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법이 정한 위기 사유 외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위기가구 지원 범위를 긴급복지 예산의 30% 내로 제한했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지자체가 정한 긴급 사유만으로도 예산을 전액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임신과 출산, 치매 노인과 정신질환자 간병 등 다양한 항목을 추가하거나 보완해 위기 지원 대상 범위를 늘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가뭄을 해결하기엔 부족한데요. 오늘은 확실히 구름도 많고 습기도 가득해 안개도 짙은 상황입니다. 주말에는 장맛비가 주춤하다가 화요일쯤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이번 주까지 장맛비가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장마전선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주 화요일경에 중부지방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뭄 해갈은 기압계 추이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 기상 발표에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당진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 19도에서 최고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룡, 공주, 논산 지역 최저 18도에서 최고 23도까지의 기온 보이겠고요. 보령 지역 아침 최저기온 19도에서 최고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산과 예산 지역 19도에서 24도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장마가 종료되는 시기는 7월 24일에서 25일까지로 약 32일간 장마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마 기간이라고 해서 계속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고 평균 17일 정도,
즉 장마 기간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리게 되고 평균 강수량은 370mm가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서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